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요일이기도 하죠. 어느덧 11월 중순을 향해 2020년도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화두이자 시대정신의 미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얻은 것도 있죠. 그간 검찰의 폐악질과 악습, 그리고 어마어마한 적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전 국민이 알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인 일인데요. 70년 검찰 적폐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마지막 저항과 반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 또한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끝나지 않은 검찰 개혁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추 장관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친일 독재 극우 보수 세력들의 완벽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윤석열의 패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더 숨기거나 감출 여유도 없어 보이는데요. 본인의 각종 비리와 자신의 가족 비리, 거기에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중앙지검의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 수사를 저지하고 물타기에 방해해야만 하는 그로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거죠. 매일매일 검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윤석열 청장이 이번에도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의 보호, 더 나아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감찰부의 감찰을 지시했었죠. 대검감찰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반대했으나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를 강행했고 이는 측근에 대한 수사방해 의도가 깔려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검찰청장에게 이의서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청장이 자신에게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 요청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부장은 그 이후로 독직폭행 사건 수사를 완료한 주임검사가 아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재배당 뒤 기소했고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맡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청장의 최측근인 점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청장 역시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을 들어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장은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채널A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석열 청장의 인권부 배당이나 감찰 중단 지시에 따라 석연치 않게 멈췄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실체가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속 시원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나 부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건 검찰청장의 권한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그동안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대검은 직무배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 차장 검사 기소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직무배제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데요. 윤석열은 다분히 의도가 의심되는 짓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왜 윤석열은
그토록 한동훈에게 목을 매는 걸까요? 한동훈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서 저러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생각일 뿐 확인된 바가 없는 내용임을 밝힙니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대선 후보 나와라 뚝딱. 김종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니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던 국힘당 대선 후보 3명이 느닷없이 튀어나왔는데요. 급해진 불임정당의 악수. 김종인이 꺼내든 국힘당 대선 후보 3명.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누가 봐도 딱히 그저 그런 이 3명을 내세운 김종인의 선택. 왜일까요? 말을 앞에 세워두고 본인이 하시겠다는 걸까요? 딱 봐도 경쟁력, 능력, 카리스마, 아무것도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이들. 가칭 예비대선 후보 3명의 등장은 윤석열의 대선 지지율 1위 등극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변변한 대선 주자도 하나 없는 제1야당이라니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도 어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라고 했던 김종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니 떡하니 대권 후보 3명이 뻥하고 나타난 건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까지 언급하며 여지를 남기며 선을 긋고 키핑하는 꼼수까지 시전했는데요. 역시 팔순 노장의 노련함이 묻어나는 다양한 스킬을 구사한 거죠. 하지만 이게 과연 먹힐까요? 또 진짜 이들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출마를 위한 포석은 아닌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검 법무부와 대검의 이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문서 검증을 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문서 검증하러 가셔가지고 법무부는 나름대로 이 지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대검의 문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대검에 검증을 하러 가셨으면 문서를 확인하고 와서 소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 걸러서 예산 편성을 수정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부대 의견이 필요하면 부대 의견을 만들어서 오셨어야지. 문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이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그리고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까?